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생 구조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절차. 제가 개인회생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각각의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개인회생은 첫 번째로 접수 과정이 있고, 접수를 하고 나면은 법원에서 보존 공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 보존 공고를 몇 차례 하고 나면은 개시 결정이 나고, 그리고 채권자 집회를 다녀와야 됩니다. 이때 법원을 한번 가거든요. 그리고 법원 잘 갔다 오면은 설명 인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고 변제금을 잘 냈다 하면은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 전체적인 과정을 3년에서 5년 동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년 동안 5년 동안 하는 거고, 제가 도와드릴 거는 물론 다 도와드릴 거지만 특히 이 접수와 보존 공고를 제가 특별히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이거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접수부터 볼게요. 접수할 때 좀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서류들을 분류별로 좀 묶어놨어요. 1차 서류, 2차 서류, 부채증명서, 자료송부 청구서, 채무중대경위서, 변제계획안 이렇게 묶어놨는데 들어보면 딱 모르겠죠, 그죠? 모르겠지만 뒤에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신 오늘은 이 서류들이 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을 제가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제가 1차 서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목록을 딱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목록을 들고 가서 그대로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공무원분이 다 발급해 주실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게 2차 서류인데 2차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발급을 해야 됩니다. 또 2차 서류는 소득이랑 세금, 재산 이런 거랑 관련된 서류거든요. 조금 발급이 까다롭고 또 이제 제가 상황에 따라서 발급해야 될 서류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근로자냐 그 다음에 사업자냐에 따라서 좀 발급해야 될 서류들이 다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근로자, 사업자 따로 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증명서인데 이 부채증명서는 저희가 대출 받았을 때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우리가 얘네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직접 발급하셔도 되고요. 업체에 맡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직접 하는 거 추천 안 하고 업체에 맡기라고 전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접수 빨리 해야 개인회생 되는 거고 부재증명서 발급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나 그 법무사 사무실도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다 업체에 맡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업체에 맡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채증명서 발급받을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부채증명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오래된 채권 얘네는 안 나와요. 부채증명서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땐 직접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10년 정도 된 채권이 있다 하시면은 반드시 오래된 채권이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료송부 청구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부채증명서랑 다르게 개인한테 돈을 빌렸을 때 내가 얘한테 돈 빌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되는 게 돈 빌릴 때 저희 보통 지인이나 친구한테 돈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생한다라는 걸 말하는 걸 좀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안 받으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법원에서도 받으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안하면은 일단 받고 나중에 모자라는 돈은 따로 갚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겁니다. 전자소송. 물론 제가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전자소송을 하면 굉장히 편하고 쉽거든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전자소송을 할 겁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사건 번호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저희는 바로 금지명령을 신청할 거예요. 금지명령 신청하면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면은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이 금지명령이 나오면은 독촉이랑 추심이 금지돼요. 말 그대로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면은
일단 1금융에서 2금융은 전화가 안 오거든요. 금지 명령이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는 그래도 전화를 합니다. 문자도 하고. 그때 뭐 전화해가지고 금지 명령 나왔으니 하지 마라 라고 해도 얘네는 합니다. 그래도.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접수가 끝났다 그죠? 접수 끝나면은 이제 법원이 보존 공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 보존 공고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접수는 좀 부족하고 잘못되더라도 일단 접수는 됩니다. 그리고 보존 공고 때 고치면 돼요. 근데 이 보존 공고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끝나요. 그래서 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세 번 하면 끝납니다. 근데 혼자 하면은 다섯 번까지도 가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저희는 빨리 면책을 받아야 됩니다. 접수를 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 회생 시작도 못 했는데 서류 접수만 1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작까지 하지 말고 2차, 3차는 모두 끝내자. 이런 취지거든요. 여러분도 보정 2, 3차는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게 아시겠죠? 이제 보정이 끝났다 치면은 그다음 개시 결정이 나오고 개시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 집회 한번 오라고 합니다. 이때 법원에 한번 다녀가야 되는데 채권자 집회는 다음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채권자 집회 무사히 다녀왔다 하면은 이제 인가 결정이 납니다. 그럼 진짜 회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채권자 집회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채권자 집회는 일단 이런 겁니다. 채무자가 낸 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래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변제금의 미납이나 출석으로 채무자의 성실성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제금 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가결정이 나고 변제금을 잘 내면 면책이 나고 개인회생은 끝납니다. 이러면 간단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 인가결정과 면책은 보통 2에서 4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에 회생이 폐지된다거나 또는 일을 못해가지고 개인 파산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그죠? 그걸 제가 다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를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세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다음 영상을 일단 변제금 알려드릴 겁니다. 변제금은 저희가 매달 법원에 내야 될 돈인데 이 변제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 회생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3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꽤 큰 돈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제금에 관련된 영상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